지난 2024-25 시즌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는 64승 18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하며 리그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노반 미첼, 다리우스 갈랜드, 에반 모블리, 제럿 앨런으로 이어지는 코어 4인방의 젊고 재능 넘치는 조합은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킨 듯 보였습니다. 케니 애킨슨 감독의 화끈한 공격 농구도 인상적이었죠. 마무리는 아쉬웠습니다. 2025 플레이오프에서 갈랜드 부상 이슈와 함께 2라운드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의 2025-26 시즌 출발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클리브랜드의 성적은 기대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21승 17패, 승률 55.3%, 동부 컨퍼런스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10위, 디펜시브 레이팅 12위로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디펜시브 레이팅 8위였던 기록과 비교한다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승을 노린 이번 시즌이기에 현재의 수치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클리브랜드는 시즌 초반부터 플레인 토너먼트에 머무를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는 기대감이 컸던 팬들의 환호 대신 야유가 울려 퍼졌고 미첼조차 우리에게 야유할 자격이 있다. 나라도 우리에게 야유했을 것이다 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로스터 상황 속에 클리브랜드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클리브랜드의 부진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악재가 동시에 덮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는 단연 부상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팀은 단 한 번도 완전체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갈랜드는 지난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 당한 발가락 부상으로 오프시즌에 수술을 받았고 이 여파로 시즌 초반 결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야투 효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 20.6득점으로 올스타에 뽑힌 갈랜드는 현재 평균 17.5득점, 야투 성공률 43.4%, 3점슛 성공률 34.8%에 그치고 있습니다. 득점과 야투 효율은 줄었는데 턴오버가 늘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앨런과 모블리, 샘 메릴까지 여러 주축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맥스 스트러스는 발 부상으로 이번 시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상 퍼레이드는 팀의 핵심인 코어 4인방의 공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올 시즌 미첼과 갈랜드, 모블리, 앨런이 함께 코트를 밟은 시간은 단 95분에 불과합니다. 네 선수가 함께 뛸 때 공수 효율성 마진은 플러스 18.7로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결국에는 함께 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팀의 조직력과 시너지가 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부상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클리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3점 슛의 실종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상위권의 효율성을 자랑했던 외곽포가 올 시즌에는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시즌 클리브랜드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외곽슛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3점 슛 시도 4위, 성공률 2위로 훌륭했죠. 전체 슛의 43.8%를 외곽에서 던질 정도로 스페이싱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3점 슛 시도는 3위로 여전히 많은데 성공률은 22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팀 전체의 문제이자 개인의 부진이 겹친 결과입니다. 갈랜드는 지난 시즌 40.1%에 달했던 3점 슛 성공률이 34.8%로 떨어졌고 팀의 핵심 3&D 자원으로 영입된 디안드레 헌터 역시 42.6%에서 31.4%로 급락했습니다. 롤플레이어인 웨이드마저 36%에서 32.5%로 하락하는 등 문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24-25 시즌이 유독 3점 슛이 잘 들어간 예외 시즌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리브랜드가 올해보다 낮은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한 적은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 번뿐입니다. 훌륭한 외곽 슈터인 타이 제롬을 잃은 것이 전체적인 슛 메이킹에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클리브랜드의 3점 슛 어시스트 비율과 전반적인 샷 퀄리티는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역사적인 공격과 상위권 수비를 보여줬던 클리브랜드의 공수 효율성은 이번 시즌 평범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부진한 트랜지션 상황에서 기인합니다. 클리브랜드는 하프코트 공수에서는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코트 상황에서 클리브랜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포지션당 득점을 놓고 보면 트랜지션 득점 15위, 트랜지션 실점 17위를 기록 중이죠. 이는 지난 시즌 각각 1위와 4위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점 슛이 회복된다면 효율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수비 트랜지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많은 조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킨슨 감독은 지난 시즌보다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더 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이 29.6%에서 30.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리바운드를 잡지 못했을 때 수비 진영으로 복귀할 선수를 부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클리브랜드는 페이스 리그 탑5와 맞대결에서 3승 7패에 그칠 정도로 상대의 빠른 페이스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킨슨 감독도 상대팀의 속도와 돌파 위주의 경기 스타일에 고전하고 있다. 특히 트랜지션 상황과 돌파 공격에 많이 무너졌다. 반드시 살펴봐야 할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킨슨 감독은 동부의 대다수 팀들이 빠른 공격을 선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즌 클리브랜드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무너졌습니다. 인디애나는 48분 내내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며 얼리 오펜스로 5경기 만에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겁니다. 클리브랜드가 지난 시즌과 로스터상에 많은 변화는 없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선수는 바로 타이 제롬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제롬과 셀러리캡 문제로 인해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새 팀인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클리브랜드는 그의 샷 크리에이팅 능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클리브랜드에는 온볼 공백을 메워줄 선수가 없습니다. 아이작 오코르를 내주고 데려온 론조 볼은 온볼 비중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클리브랜드는 볼이 제롬의 영향력을 재현해주길 바랬으나 그는 경기당 5득점에 그치며 리그 최악 수준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곽슛도 처참합니다. 야투 성공률 30.4%, 3점슛 성공률 26.4%에 그치고 있죠. 볼이 코트에 있을 때 팀 공격은 없을 때보다 100회 포제션당 5.4득점이나 나빠지며 미첼이나 갈랜드와 함께 뛰게 해도 리그 평균 이하의 공격력만 생산할 뿐입니다. 볼의 영리한 패스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탁월하지만 수비를 위협할 만한 핸들링이나 득점력은 부족합니다. 제롬처럼 스페이싱을 벌려주거나 스크린을 활용하는 슈팅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클리브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외곽 수비입니다. 볼을 영입하면서 내준 아이작 오코로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코로는 클리브랜드 수비를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감이 탁월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클리브랜드 외곽 수비수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안드레 헌터는 커리어 내내 훌륭한 수비수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사이즈를 통한 윙 수비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팀들은 그의 집중력 부족과 수비 인지 능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최악의 수비 지표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웨이드와 모블리가 건강해야 하는데 부상으로 빠져있고 상대팀들은 갈랜드와 메릴의 약한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매치업 헌팅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클리브랜드는 3점슛 허용 21위, 3점슛 허용률 32로 최악의 외곽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각각 13위였던 기록과 차이가 크게 나죠. 그러다 보니 파울이 잦아지고 있고 상대에게 자유투 시도를 25.2개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 2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지난 시즌에는 11위였습니다. 이번 시즌 클리브랜드의 동부 1위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부상으로 전력이 약해진 보스턴 셀틱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비교적 수월하게 동부 상위권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펄펄 날고 있고 클리브랜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분명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난 시즌 기대치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클리브랜드가 지난 시즌의 강력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해 하루빨리 경기력을 맞추고 수비의 견고함을 통해 지난 시즌의 폭발력을 다시 뽐내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